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이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며 세월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오늘 느꼈던 나이 듦을 몹시 부러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 젊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쓴 장편 소설 의문의 전화 한 통 10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민주는 사실 세주가 집 가까이 와준다면 시간도 아끼고 좋을 것 같았다. 세주가 올 때마다 역 앞은 늘 차가 만원이라 거리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다. 직장에서 집으로, 거기다 늘 아이들 눈치도 봐야 했다. 혼이 빠질 지경이었다. 세주의 제안은 꿈같은 제안이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어때? 난 남들 눈 의식하고 살고 싶지 않아.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세주는 아주 당당했다. 그러나 민주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다. 가까이 살다 보면 더 자주 만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눈에 뜨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남편하고야 물론 별거 상태이고 앞으로 이혼으로 가는 건 수순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눈에 젊은 남자를 데리고 다니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게 겁도 났다. 몇 달을 하루가 멀다고 만나다 보니 세주에게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그러니까 남편과 별거하지 않는다면 밤이고 낮이고 어떻게 서로 전화할 수 있겠는가. 처음엔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줄 몰랐던 민주는 이제 세주와 관계를 떼어놓고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어쨌든 난 공식적으로 아직 혼인 중이고 그리고 우리는 둘이 어디 다니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잖아. 무슨 관계인가 하고. 실은 남들이 의식하는 게 불편하다기보다 세주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다니면 의뢰의 여자가 능력이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민주는 생활비도 부족한 아르바이트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보다 잘난 조건의 남자가 민주와 24시간을 함께 있고 싶어하니 의아하면서도 가끔은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왜? 그동안 나랑 다니면서 많이 불편했어? 세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니, 싫어서가 아니라 너한테 그냥. 거기까지 말하고 민주는 말을 얼버무렸다. 미안해서 그렇다는 말은 속으로만 했다. 12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면서 재력도 없는 무능한 자신이 그에게 미안하고 미안했다. 내가 됐으니 그건 그럼 패스해. 민주가 나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세주는 단번에 잘라서 말해주었다. 그래서 기분이 한껏 좋아진 민주는 신이 났다. 집을 얻으면 좋긴 좋겠다. 우리 지겨운 음식 시켜 먹지 않아도 되고 이젠 새로 얻은 집에서 우리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잘하는 요리 몇 개 있는데 잘 됐다. 그럼 나 여기 내려와도 되는 거지? 세주는 어려운 숙제가 해결이라도 된 사람처럼 밝게 웃으며 좋아했다. 나이 30이 다 되어가도록 집에서 엄마에게 밥을 얻어먹는 그 입장이 안타깝기도 했다.
그가 안쓰러웠다. 남편의 빈자리를 젊고 멋진 세주가 대신 채워준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민주는 세주와 신혼을 살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내일 나 아르바이트 쉬는 날이니까 아침에 일찍 올 테니 함께 방 얻으러 다녀볼까? 그래주면 좋지. 그런데 나야 뭐 원룸을 얻는 거니까. 특별히 볼 건 없어. 원룸들이야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민주가 집에서 다니기에 가까운 곳이기만 하면 돼. 아무튼 내일 일찍 올게. 민주는 서둘러 또 집으로 달렸다. 그를 만나는 대여섯 달 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민주는 바쁘게 살았다. 집안일, 직장일에다 아이들 챙기고 그리고 그와 사랑하고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는데 가까이 온다면 일단 시간적으로 조금 편해질 것 같긴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해 주려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처음엔 그가 다가오는 감정이 그저 연상의 여자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연인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미안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민주에게는 소풍 같은 나날들이었다. 지루하던 삶에 활력이 넘쳐 흘렀다. 성향상 워낙 심심한 것보다는 무언가 바쁘게 움직일 때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민주에게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생활이 오히려 잘 맞았다. 지금 민주에게 그가 없었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삶을 용서할 수 없어 화병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는 남편을 미워할 시간조차 없었다. 다음날 민주는 간단히 먹을 빵과 커피를 준비해 모텔로 달렸고 만나기가 무섭게 뜨겁게 사랑하고 부동산으로 향했다. 볼 것도 없이 민주가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로 1년 계약했다. 민주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그가 몇 달을 계약할지 속으로 궁금했었다. 대구에서 몇 달도 아니고 1년이나 있을 거야? 나도 이런 시간이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 그냥 1년은 민주랑 여기서 살고 싶어. 괜찮지? 나야 괜찮은데 네가 연고지도 없는 곳에서 살기 힘들까 봐 그렇지. 아니야. 난 그냥 대구에서 누굴 만나고 그런 것보다 조용히 쉬고 싶어서 그래. 서울 복잡한 삶에서 지쳤다고나 할까?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민주랑 이렇게 1년 정도 살아보고 싶어. 서울서 살림을 가져올 것도 아니라며 우리 집에서 멀더라도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로 얻을 걸. 아니야. 그런 곳은 괜히 월세만 비싸잖아. 됐어. 민주가 차 없이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이게 난 더 좋아.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약국하고도 바로 옆이라 나야 뭐 이래저래 좋긴 한데 원룸은 집에서 걸어서 5분, 약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였다. 동선이 짧아 좋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마디로 거리라고 볼 수도 없었다. 아파트 100평짜리에서 3개의 공간이 있다고 보면 될 정도였다. 다른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민주는 그가 1년이나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속으로 놀라웠다. 이런 일이 실제 가능한 일인가? 비현실적인 상황에 민주는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그런데 집을 계약하고 보니 난감하게 이를 데 없었다. 풀옵션이 아니다 보니 방만 덩그러니 있지 아무것도 없었다.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방만 구하면 되겠지 싶었던 둘은 방에 들어서자 그저 헛웃음이 나왔다. 우리 침대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밥상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어쩌지? 평소 철두철미한 민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둘이 함께 한다는 생각만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 있었다. 앞으로 살림을 채워 넣어야 할 일이 태산이었다. 원룸이라 방이 좁다고 살림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었다. 하나하나 따져나가다 보니 있을 건 대충 다 있어야 했다. 실로 난감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일단 침대는 비싸니까 그냥 매트리스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냉장고나 TV는 중고를 파는 곳에 직접 가서 우리가 고르자. 그의 말에 민주는 동의했다. 살면서 중고를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던 민주였다. 중고는 정말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법이라도 있다니 반가웠다. 1년만 쓰는 거니까 쓰고 버리기에 아깝지 않을 정도의 중고면 차라리 부담도 없고 좋을 것 같았다. 어차피 이런 소꿉 장난은 오래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민주의 고민을 알았는지 바로 말했다. 내가 평생 놀 건 아니니까 1년만 이렇게 부모의 반대로 도망 나온 신혼부부처럼 가난하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둘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 나름의 길을 찾아내고 있었다. 오히려 민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묘한 흥분감으로 전신이 꿈틀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소설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 흥분했다. 거기다 남편에 대한 복수로 이 정도면 최고이지 않은가? 구세주가 그녀에게 온 것은 신이 내린 남편에 대한 처벌로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없었다. 근데 나 여기 와 있으면 귀찮은 일 많을 텐데. 그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렇겠지? 민주는 장난치듯 대답했다. 그리고 바로 진심을 말했다. 아니야, 이런 거 정말 특별한 거잖아. 평생에 없을 일이야.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을 새로운 인생이야. 까르페 디엠. 역시 민주는 보통의 아줌마들하고는 사고가 달라. 고정관념이랄까? 나이 든 사람들은 꽉 막혀서 사실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민주는 같이 있다 보면 세대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 대화도 그렇지만 몸도 그렇고. 세주는 그녀의 탄력 있는 가슴으로 눈을 지그시 두면서 말끝을 흐렸다. 후후, 고마워해야 하나? 탄력 있는 가슴이 없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우리 딱 1년만 계약 통과하는 거야. 마치 소설처럼. 그러자 그가 바로 맞받아쳤다. 아니, 영화처럼. 처음엔 그저 연상의 여자에 대한 호기심인가. 몇 번 내려오다 말겠지 싶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민주를 만나러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집을 얻게 된 것이다. 민주는 처녀가 된 기분이었다. 우리 급한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자. 일단 시급한 건 매트리스가 있어야 둘이 좀 누워서 쉴 수 있겠지? 그래. 1년 후 버리기 간편하게 침대보단 저렴한 매트리스로 결정. 일단 매트리스부터 알아보자. 둘은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적당한 매트리스를 주문했다. 시간이 없었다. 둘은 의견도 잘 맞았다. 물건을 보는 눈도 비슷했다. 남편과는 뭐 하나 사려면 일치가 안 돼 같이 쇼핑 자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와는 일사천리로 잘 맞았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다. 문제는 오늘 당장 세주가 여기서 잠을 자야 했다. 매트리스가 내일 도착이라는데 오늘 여기서 어떻게 자? 그냥 맨바닥에 가방 베고 여기서 잘게. 또 어디 가서 모텔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젠 우리의 방에 있는데 뭐하러 남들 들락거리는 방에 또 들어가? 안 그래? 그건 나도 미투야. 너야 하루에 한 번 들어가면 되지만 난 집에 갔다 또 와야 하니 그동안 하루에 두세 번을 모텔을 들락거릴 때마다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 둘은 또 쳐다보며 웃었다. 그가 살며시 안아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해주었다.
민주는 그런 그의 스킨십이 좋았다. 입술에 하는 것보다 이마나 눈, 코에 입을 맞출 때 더 사랑받는 느낌이었다. 입술은 단지 욕망이고 그 외의 곳이 오히려 진짜 사랑 같았다. 오늘 여기서 잘 거면 새 이불 도착할 때까지 우선 내가 집에서 잘 쓰지 않는 오래된 이불이라도 가져올까? 민주는 헌이불을 가져와도 되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럴 수 있다면 나야 좋지.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이불이라면 가져온 김에 내일 도착할 매트리스 커버로 써도 되고. 아니, 생각해보니 집에 쓰지 않는 침대 커버도 있어. 크기가 맞을지는 몰라도. 안 맞으면 어때? 그냥 둘둘 말아서 잘 맞추면 되지. 미치겠다. 알았어. 우리 그럼 그렇게 살아보자. 양쪽 부모님 반대로 도망 나온 준비되지 않은 신혼부부처럼. 둘은 또 말하다가 말고 고개를 젖히고 크게 웃었다.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말할 때가 많았다. 신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온라인으로 매트리스 주문을 마치자 중고전자상을 찾아 바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를 자게 할 수는 없었다. 중국 가게로 달려 냉장고, TV를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면서 오늘 당장 배달돼야 한다고 부탁했다. 다행히도 2시간쯤 후에 배달해 준다고 하였다. 혹시 이 근방에 중고 그릇 파는 데는 없나요? 조금만 사면 되는데요. 민주가 사정하듯 물어보자 전자중고를 판매하는 사장님이 친절하게도 직접 안내해 주었다. 내 아는 동생이 옆에서 중고 그릇 판매하는데 내가 몇 개만 얻어줄게요. 따라와 봐요. 아저씨는 우리가 아무래도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딱한 처지의 사이로 보였는지 측은한 표정으로 도움을 주려 했다. 한 블록 지나 골목에서 2번째 집이 그릇 파는 곳이었다. 그분의 도움으로 그릇 몇 개와 냄비를 얻을 수 있었다. 돌아 나오는데 그분이 고맙게도 프라이팬도 필요할걸요? 말하면서 덥석 들어 챙겨주었다.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다. 우린 동시에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2002년은 IMF 이후라 영업이 안 돼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았고 그렇게 쏟아져 나온 새것 같은 냄비 2개랑 숟가락 3-4개 그리고 프라이팬 몇 개의 접시를 박스에 담으니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중고 냉장고니 깨끗이 닦아서 써야 해서 슈퍼를 들러 고무장갑과 세제와 수세미, 살림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알뜰하고 꼼꼼히 구매했다. 간단하게 저녁을 해먹을 수 있는 달걀과 김과 야채 종류도 샀다. 남편과는 함께 슈퍼도 가지 못했었다. 권위적인 남자가 그렇듯 남편도 그랬다. 슈퍼나 주방 같은 곳은 남자가 들어가면 고추 떨어지는 줄로 아는 남자였다. 늘 혼자 낑낑거리며 한 보따리씩 허리가 휘도록 살았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부가 함께 장을 보는 장면이 나올 때면 민주는 평생 해볼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서글펐었다. 그러나 세조는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올렸고 집까지 혼자 들고 들어갔다. 민주는 달랑달랑 가벼운 봉지만 들고 따라갔다. 민주는 무거운 걸 들지 않고 따라만 가는 자신이 이미 행복했다. 세주야, 여기 있어봐. 나 집에 가서 원룸에는 필요하고 우리 집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찾아서 가져올게. 생각해보니 우리 당장 밥상이 없잖아. 그러네. 밥상도 필요하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물질보다도 풍요롭다는 듯 서로 눈만 마주치면 웃었다. 우리는 그래서 무모하게 살림을 시작했으나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다. 물질의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것 같았다. 한번 웃고 나면 희한하게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처박아 두었던 물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마치 마주보고 웃는 웃음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듯 필요한 무언가가 짠 하고 기억났다. 결혼할 때는
신혼 살림을 장만하는 데에만 한 달도 넘게 걸렸었는데 우리의 신혼은 거짓말처럼 하루에 모든 게 끝났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그 어떤 것도 불만이 없었고 그저 재밌기만 했다. 이보다 영화 같은 영화가 있을까 생각하며 민주는 꿈만 같았다. 집에 사용하지 않는 조그만 다과상도 있어. 이불이랑 대충 찾아서 다 차에 실어서 올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하긴 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민주는 열심히 집으로 달려 잘 쓰지 않는 이불과 베개, 수건과 김치, 밑반찬 몇 개를 보이는 대로 싸서 원룸으로 정신없이 향했다. 코앞에 원룸을 얻었다지만 이불을 들고 왔다 갔다 큰 길을 건너야 해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차로 싣고 달렸다. 원룸에 도착해 또 숨이 차도록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 보니 냉장고와 TV가 도착해 있었다. 세주가 냉장고를 청소해 놓아 아까 가져올 때의 냉장고와는 같은 냉장고 같지 않았다. 깨끗해지니 허름했던 물건이 달리 보였다. 역시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 사람의 손길을 받아야 빛이 나는 법. 원룸을 계약하고 오전에 덩그러니 놓인 집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라지만 물건이 들어오고 사람이 안에 있으니 처음보다 집이 아늑했다. 우와, 이 정도면 뭐 살만하겠는데? 우리 이거 다 합쳐서 오늘 100만 원도 안 들었잖아. 꼭 안긴 상태에서 민주가 고개를 들어 세주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팔에 힘을 주어 서로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서히 그의 가슴께가 젖어들었다. 둘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한편으론 행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같이 있고 싶다는 그 생각만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어코 저지르고 만 것이다. 만경창파의 종이배를 띄운 듯 아슬아슬한 신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